네. 생각해보면 저희 시대 때도 덕질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뭐 무조건 H.O.T나 잭스키스로 나눠가지고 또 덕질하기도 했고. 난 숙소 앞까지 갔었어. 핑클방에서 누구요? 아, 지금 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예. 저는 무리 일으키는 분 좋아해요. 감각이 좀 없어. 우리 네, 지금 저는 강타 부인이었죠. 칠연부인. 저는 이제 혜준이 오빠. 진짜. 오. 민효 씨는 그 사회적 거리를 네, 정전 부부의 난장판 육아. 네, 어느덧 9번째 시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고요. 네, 정민입니다. 원래 우리 이런 거 했나요? 아니 이제는 새로운 다짐으로 이제 정전 부부가 한다고 해서 그냥 한번 클릭해 보셨던 분들은 떠나셨어요. 네. 조회수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컨텐츠로 승부를 해야 되고 새로운 또 유입층을 끌어와야 네. 합니다. 우리의 인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제는 한참 명. 내용을 빡빡 채우는 걸로. 여러분들 내용은 좋다고 댓글 달아주시는데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네, 네. 여러분들의 멘토 이은경 쌤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번보다 물광을 좀 빼셨네요. 큰 거를 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은경 쌤의 이야기 너무 현실적이어서 좋다라는 맞아요. 말씀 많이 남겨주고 계시고요. 자, 오늘은 새로운 우리 또 일반인 어머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오. 12살 아들을 양육하고 계시는 김지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이분은 그냥 일반인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런 게 과거에 또 어학원을 운영하셨던 원장님이시래요. 그래서 저희 잠깐 녹화하기 전에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막 이런 이야기 또 깨알같이 듣고 그랬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과거에 했다는 건 잘 안 돼서 접었거든요. 정말 잘 되는데 왜 접을까요? 라는 생각이 있긴 한데 왜 접으셨죠?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 큰 돈을 받고. 붙여서 팔았어요? 네. 잘하네. 그럼 어학원을 했다면 많은 아이들을 보셨겠네요. 네, 정말 많이 가르쳤고 그러면서 저도 많이 배웠죠. 전 가르치려고 사실 이제 네. 들어간 건데 네. 초등학생부터 저희가 중학생 아이들까지 가르쳤었거든요. 오. 네, 그런 아이들 케어부터 해서 네. 대학교 입시 준비하는 것까지 네. 네. 코 묻은 돈부터 쭉 들고 빨아 드셨던 걸로 보여집니다. 아니 근데 많은 아이들 보셨잖아요. 내 아이도 그렇고 네. 좀 공부를 잘하거나 될성 부른 아이들은 좀 눈에 띄나요? 어때요? 특징들이 있습니까? 근데 이게 눈에 띄는데 제 눈에만 띄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정말 눈에 띈다라는 게 모두가 다 동의할 만한 네. 저 친구는 뭔가 특별히가 아니라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은 조용하고 티가 안 나는 것 같은데 네, 아, 그래요? 보석들이 그러면 지혜님만의 눈에 띄는 한두 가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왜냐면 우리 부모님들도 다 우리 아이가 다 그 잠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포기할 때 네네네. 깔끔하게 포기. 기본적으로 피드백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이게 뭐 선물이라고 표현하면 선물 주는 사람은 제 마음이잖아요. 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받고 싶지 않았던 선물일 수도 있어요. 네. 받고 싶을 수도 있지만 그럼 안 받는 것도 본인의 선택이잖아요. 네. 근데 이 잘 한다고 이렇게 눈에 띈다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선물이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를 내가 필요했던 거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 선생님이 뭔가 이 선물이 나한테 어디든 간에 도움이 되라고 주신 거겠지라는 생각에 좀 그 고민하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종이신문을 네. 받았어. 네. 우리 아이는 필요가 없으니까 버리는데 아니요, 우리 애 안 버려. 얘를 우리 애로 들지 마, 자꾸. 예를 듭니다. 예민해지니까. 근데 될성 부른 아이들은 이걸 보면서 찢어서 화장실에서라도 쓰는 거예요. 네. 어떻게든 맞아요. 활용을 한다는 네. 거죠. 아이들이 그러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럼 은경쌤 이런 능력을 우리가 좀 없는 아이를 키워줄 수도 있나요?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경험이요? 어떤 경험이요? 어른에게 네. 어른의 조언을 들었거나 어른이 준 어떤 그런 선물이나 어떤 그런 매체들을 받아봤을 때 도움이 됐었다라고 하는 그 첫 경험.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군요. 맞아요. 예. 네네. 그러면 다음에 받았을 때 이유가 있을 거다. 네. 이번에도 이유가 있을 거다. 근데 중요한 건 너무 많이
소화할 수 없을 만큼 퍼붓지 않아야 된다는 게 어렵다. 60인 그렇죠. 네, 선물을 맞아요. 너무 많이 받으면 그 가치를 모르거든요. 네. 예. 어쩌다 한 번 받았는데 주셨으면 이건 잘 모르겠지만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해석하게 되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네,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선물 주지 마시고 그걸 받는 방법을 좀 잘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도 다시 있다. 1편을 복습하셔야 예, 돼요. 라는 생각입니다. 1편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거의 5만 조회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10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오늘의 주제는요. 네. 요즘엔 사실은 네. 공부만 잘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맞아. 덕후들의 세상이잖아요. 요즘. 성덕이라고 하죠. 네. 성공한 덕후들의 세상이기 때문에 덕질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어디부터 어디가 덕질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까요? 왜냐면 아이들이 뭔가에 하나에 꽂혀가지고 집중하는 때가 있거든요. 네. 그 대상은 다르지만. 우리가 흔히 뭐 매체에서 보이는 그런 이렇게 유명인들,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것을 덕질의 대표라고는 하지만 네. 우리 초등학생들이 하고 있는 덕질의 종류는 가장 다양하고 가장 기발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예를 들어 계속적으로 색종이를 접고 있는 아이는 오, 저희 종이접기의 아이요. 덕질을 하고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너무 좋아서 그걸 계속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걸 덕질로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처음엔 세모도 못 접었는데 네. 혼자 앉아서 매일 1시간씩 천장을 접더니 큐브 같은 걸 접어서 깜짝깜짝 놀라는 맞아요. 거예요. 학교에 색종이를 매일 이만큼씩 들고 네. 가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아이가 뭐 비즈 같은 거 이렇게 네. 손으로 하는 것들을 막 열심히 하기 시작을 하면 이러다가 공부 쪽으로 안 가고 손을 조작하는 일들을 하게 될까 봐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데요. 네. 저는 초등학생 시기에 덕질은 필수다. 아. 공부를 잘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좋아하는 걸 열심히 해봤던 경험을 그렇게까지 좋아하지는 않지만 열심히 해보니까 결과가 나오고 나아지더라라고 하는 공부에 대입을 해보는 그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생각했을 때 만족스러운 덕질은 아, 있죠. 학습과 연관이 돼야죠. 책, 무조건. 백과사전 특강을 네. 들여다보고 아니, 색종이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아. 하다못해 그 중에 1단계 뭐냐면 전 세계 수도 외우기예요. 맞아. 그것까진 뿌듯해 그래도. 근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3, 4살 때 밖에 나가서 무슨 덕질을 했냐. 도토리를 50개씩 모아옵니다. 귀엽다. 돌을 돌멩이를. 주워오고요. 네. 나뭇잎을 따오고요. 제가 다 갖다 버렸어요. 그때만 해도 너무나 이게 싫었어요. 근데 지금 나이가 들어서 다른 덕질을 시작하니까 아 그때는 그래도 돈은 안 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조금 멀리 보셨으면 좋겠어요. 수능 과학 중에 지구과학. 네. 네. 오, 그거. 돌 이름 다 외우잖아요, 선생님. 저희 아이도 비슷했는데 그렇게 돌을 주워 모으더니 결국 그 관심이 보석으로 갔고 그것들이 지구과학의 어떤 파트에서 나왔을 때마다 반가워하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어딘가 언젠가는 나와요. 근데 애들이 교과서를 봤을 때 낯설게 느끼는 이유가 중고등학교가 되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지루하고. 근데 내가 좋아했던 어떤 것들과 연계된 것이 조금이라도 나오는 순간 나 이거는 아는데 나 이건 자신감이 들어봤는데. 붙는구나. 네, 초등도 그렇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네. 돌을 모아오는 아이, 야 이걸 어떻게 학습에 연관 지을까 하면서 현미경을 사셔서 자, 이 돌의 성분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분석해 보자 봅니다. 이렇게 개입을 조금이라도 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아이 그냥 혼자서 내버려도. 천천히 가더라도 그냥 그 돌을 알아서 그냥 모으는 거에서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둬야 될까요? 사실은 학습과 연계될 수 있다라는 건 그냥 부모의 기대이고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아. 네, 그러면 좋죠.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게 이 아이의 점수를 막 눈에 보이게 올려줄 가능성은 낮은데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 정말 덕질을 찬양하고 덕질을 좀 부추기고 싶은 이유는 그 과정 속에서 아이가 본인이 관심 있는 걸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 분야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고 나는 그 분야에 자신감이 생기고 그것들이 새로운 것을 도전할 때 엄청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마다 영어 못하는 애 있고 수학 못하는 애 있죠. 네, 저희 애는 잘합니다. 네, 이 아이는 빼고요. 자, 여러분 그냥 아이가 어떤 과목이 저보고 약하죠? 얘기하지 마세요, 선생님. 어떤 과목이 약한 게 아니라 하나를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수학인데 오히려 안 시켰더니 잘하게 된 케이스. 오. 네. 아니 어학원을 운영하셨으니까 그러니까요. 아이가 어학 천재가 네.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내심 그러길 바라긴 했는데 네. 아이가 작년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영어를 생각해보더니 엄마 난 영어가 인생에서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라는 한마디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 없이 되게 쿨하게 그럼 끊어.
하고 이제 끊어. 끊어줬어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고요. 1년이 다 돼가고 있죠. 그때가 혹시 어학원 매각하던 시기. 맞물렸나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다른 건 다 안 하고 수학만 자기가 좀 해보겠다고 처음으로 얘기를 해서 오. 네, 좀 반대였던 것 네. 같아요. 아, 근데 본인이 하겠다는 걸 내버려 뒀더니 시켜- 오히려 그쪽에서 결과가 네, 지금 잘 맞아.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네요. 네. 정민혜 씨는 어때요? 우리 아이의 뭐요? 어떤 덕질을 보면 그래도 만족스럽고 고스톱이 요즘 걱정됩니다. 애가 고스톱을 5살 때 이제 처음 네. 알기 시작해서 그때는 막 영특하게 다 외워가지고 이제 점수 내고 하는 게 되게 뿌듯했거든요. 머리가 좋구나. 근데 얘가 이거에 너무 빠지다 보니까 원래는 자기 전에 책을 읽으면서 자는 게 습관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자꾸 엄마 오늘 새판만 하고 자면 안 돼.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가 점을 떼고 있습니다. 아빠 오늘 운이 좀 있을 것 같아. 근데 약간 이게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네. 지금 고스톱 점수도 낼 수 있나요? 네, 다 점수 내요. 내죠. 다 심지어 내고. 많이 이겨요. 네. 네, 저는 그 고스톱을 어떤 인지 발달의 기준으로 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느 정도까지 머리가 돌아가는 아이냐를 고스톱 그 점수를 계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이렇게 저학년 때 계산이 되고요. 어떤 네. 애들은 4, 5학년이 돼도 그게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물론 경험의 차이도 있지만 이렇게 또 저한테 희망을 주시면. 고스톱이라는 게 보통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상대방의 패도 읽어야 하고. 그럼요. 아, 그럼 고스톱 덕질 괜찮은 거예요? 저는 저희 집은 늘 아. 주기적으로 모여서 계속 아, 언제 한번 같이 찍을래요? 배틀 한번 붙어보실래요? 지금도 모여서 쳐요. 아. 그건 일종의 보드 게임인 거예요. 네, 보드게임이죠. 네. 그렇군요. 예. 그럼 혹시 어학원에 계셨으니까 정말 수많은 아이들 보셨잖아요. 네. 요즘 아이들은 학교에 입학하고 좀 커가면서 어떤 덕질들을 주로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여학생들은 좀 두드러지는데 네. 이게 저희가 어학원인지 댄스 학원인지 모를 정도로 아이들이 좀 일찍 와서 가방을 한 군데다 이렇게 몰아놓고 춤을 그렇게 췄었어요. 학원에서도 추는구나. 학교에서도 추는데 네, 학원까지 맞아요. 가서 추는 거예요? 네, 다른 데서 어디서 췄는지 모르겠는데 학원에서는 췄었어요. 그럼 학원이 잘 되려면 대형 거울 같은 거 있으면 좋죠. 네. 있어야겠다. 거울방. 네, 되게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아이들도 시험 기간이고 이런데도 앱으로 이제 소통하는 오픈 채팅방도 있더라고요. 맞아, 그 요즘 아이돌 회사에서 그 네. 적극적으로 미는 네, 네.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한마디로 좋아하는 연예인이랑 대화를 다른 팬들이랑 같이 하는 네, 그런 채팅방에서 채팅도 하고 음악도 이렇게 켜놓고 네. 무한재생을 해놔요. 그러니까 소리는 다 꺼놓고 수업 시간이니까. 근데 아니, 그걸 왜 그 해놔요? 아이돌에게 그래야- 도움이 되라고. 네, 맞아요. 그거 하도 쓸모없는 건데. 초등학생들이 벌써 그런 걸 네, 해요. 다 했었어요. 뭐 이렇게 켜놓고 있으면 이상하니까 저희는 지나가면서 혹시 뭔 이거 켜져 있네 꺼야 돼라고 하면 안 된다고 절대 끄면. 근데 알아봤더니 이제 음악을 재생을 계속 무한 왜냐면 그 스트리밍 조회수를 네. 올려주기 위함이에요. 네, 네, 네. 이야말로 우리 예전에 뭐 덕질이네. 뮤직뱅크나 인기가요 볼 때 뭐 500원 전화 걸어서 하면은 내가 원하는 가수 1위 하고 이랬던 거랑 비슷하네. 네, 우리 오빠들. 네. 우리 오빠들. 아이돌 덕질을 요즘에 제일 많이 네, 하더라고요. 네. 부모 입장에서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이왕 덕질할 거면 그래도 좀 남들이 안 하는 거. 아이돌은 지금 너무 풀이 가득하고 너가 꿈이 아이돌이라고 하는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누군가를 좋아할 때만 나오는 에너지 아시죠? 있죠. 있죠. 응. 연애를 하면 사람 눈빛이 바뀌고 새롭게 빠져든 이제 뭐 어떤 손 배우랄까 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생기면 아줌마들이 갑자기 생기가 돌기 시작을 하잖아요. 손석구한테 빠지셨나 봐요. 그 사람을 좋아할 때 나오는 에너지가 일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건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없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우리 7, 80대 우리 그 할머니들 이명훈 콘서트 끝나면 아주 씩씩한 걸음으로 쏟아져 나오세요. 네, 저희 동네에 이제 공연장이 하나 있어서 제가 산책 가면 밤 11시 반에 할머니들이 씩씩하게 배낭 메고 콘서트 끝나고 막 진짜 와, 멋지시다. 네. 같은 나이에 누구는 요양원에 계시고요. 그분들은 거기서 서서 공연을 즐기고 돌아오시면서 손주들이 차 태우러 와요. 멋있다. 그게 바로 이 덕질에서 나오는 에너지거든요. 그게 아이들한테는 힘든 공부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고요. 우리 부모들한테는 육아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힘이 되고, 네, 또 그 윗세대에게는 젊음을 되찾고 싶은 그런 에너지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강하게 지원을 하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항상 보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저도 꼭 뭔가 대상을 찾거든요. 네. 그게 연예인이 됐든 아니면 물건이 됐든 네. 내가 뭔가 에너지를 발산시키고 그걸 찾고 그게 끝나면 다음 이걸 계속 이어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전민기 씨 같은 경우에는 뭐에 빠지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쵸? 저는 다 의심합니다. 그건 다 우리의 뇌를 조종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너무 이게 이제 대상을 바꿔가면서 빠지니까 오히려 너무 습관화시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들거든요. 글쎄 그게 그래서 일상생활을 막 중지시키거나 지장을 주거나 안 좋은 정도까지 간 게 있었나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예. 남자 연예인 너무 좋아하다가 가끔 2PM의 준호를 새벽 4시까지 봐서 다음날 스케줄이 뭉개지는 경우를 제가 한 두세 번 방송하기 싫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 아이들의 덕질 어쨌든 울타리는 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 맞아요. 어떻게 그 큰 울타리를 휴대폰 사용하는 것처럼 다 덕질도 하루에 1시간만이라고 뭔가를 정해줘야 되는 건지 그치. 아니면 제 경험상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진짜 공부 잘하는 친구를 보면 뭔가 이제 만화책을 잡더라도 저는 5권까지 보고 내팽개 쳤다가 한 전집을 보는데 한 달이 걸리면 이 친구는 밤새워가지고 50권을 다 보고 와요. 그래서 학교에서 자는데 막상 시험을 보면 이 친구가 더 공부를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밤새 무언가 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는 허용을 하는 게 나은지 좀 그게 고민인 거죠. 말씀하신 게 되게 핵심인 것 같아요. 덕질 때문에 한번 망해봐야 돼요. 고등학교 때 망해볼 순 없잖아요. 그 전에 지금 우리 애들은 이 덕질이 굉장히 지금 일반화되고 있고 어릴 때부터 너도 나도 다 그렇죠.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덕질을 하다가 내 용돈을 다 날려보거나 덕질을 하다가 부모님과 크게 갈등을 빚어보거나 덕질을 하다가 시험을 망쳐보거나 이런 경험들이 저는 다 결국에는 아이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뤄서 고등학교 때 갑자기 처음으로 덕질을 하게 만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 아는 그 피부과 의사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 게임에 너무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공부를 잘하다가 그때 다 모든 걸 녹아버리면서 의대를 못 가고 그리고 나서 일반 대기업에 다니다가 다시 또 의대를 준비해가지고 간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망한 사례가 접니다. 네. 외고까지 가요. 동네 자랑이 됐죠. 외고에 가서 당구와 여자와 나이트에 빠져가지고는 그때까지 쌓아놨던 게 모든 게 무너져 버렸어요. 아니 그거는 그냥 머리 탓이야. 그렇게 해도 갈 사람은 갑니다. 맞아요. 농담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중학생 아들들이 막 무빙에 미친 듯이 빠져 있어요. 그 드라마요? 네, 정신을 못 차려요. 애 아빠까지 셋이서 다 같이 정신을 못 차려요. 내버려 두는 거죠. 고3 때 저러는 것보단 낫다. 지금 그것 때문에 숙제도 못하고 다 막 쫓기듯이 하고 가고 막 안 되니까 자꾸 잠깐 보고 막 별표 쳐서 막 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고 있고 농구도 안 간다, 뭐도 안 한다, 막 정신을 잃었어요. 근데 전 이 경험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하길 다행이다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거를 쭉 하는 사람도 있나요? 그쵸. 지금 말씀하시기는 어릴 때 그런 걸 경험해보고 결국 정신 차려야 될 고등학생 때는 그냥 공부로 되길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이게 쭉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얘가 이제 그럼 무빙이 끝나고 나면 정신을 알아서 차릴 것이냐 못 차린다고 봐요 저는. 네. 자 그럴 때 이제 제가 한번 쳐줘야 되잖아요. 칠 때 엄마가 해보니까 드라마에 빠지는 거는 안 좋은 거야가 아니라 너도 이번에 무빙 보면서 느꼈지, 경험했지, 이거에 빠져 있을 때 너가 어떤 상태인지를 너가 느껴봤을 거야, 경험했을 거야 하면서 다른 차원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조건 못하게 절대 안 돼라고 해놓으면 제가 하는 그런 훈계들은 이 아이에게 흡수되지 않을 먹히지 거예요. 않는다. 그렇군요. 네. 지혜님 어떠세요? 지금 12살 아들인데 무엇에 빠져 있나요? 지금 현재? 요즘 마술에 빠져 있어요. 저도 이 마술에 빠질 수도 있나 사실 네네. 몰랐거든요. 네. 근데 마술이 카드 마술이라서 카드도 이게 데크가 여러 종류가 있고 또 아이들 사이에서 유명한 그 일루셔니스트? 마술사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은결 씨 아닙니까?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 또 있어? 최현우 씨인가? 아니더라고요. 네. 네. 니키라는 분이 그래서 카드도 그분 이름으로 나온 니키 카드라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은 이제 공식적으로 제가 아는 시간인 거고 아마 제가 잠들고 나면 더 할 것 같긴
있기는 한데 네, 너무 빠져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톱 사달라고 합니다. 사람 몸 잘라가지고 반으로 갈리는 네모난 마술 상자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떻게 지금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상황이세요? 네, 지금까지는 내버려 뒀고 카드 마술을 처음에는 되게 어설펐는데 네. 이게 연습했다라고 하는 게 티가 났었어요. 손 놀림이 장난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카드 정리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을 홀려야 되는데 스토리텔링이 필요하잖아요. 아, 스토리텔링도 필요해요, 네, 필요해요. 마술에? 그렇죠. 예. 사람이 보는 데서 내가 속여야 마술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연습하는 걸 보고 아 저기에 빠지더니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까지 했구나. 스스로 그래서 찾아서 하는 거잖아요, 네, 현재. 네. 어. 근데 여기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높아지겠다. 중간에 제가 화가 났었던 네. 네, 그 포인트가 있었는데 저는 유튜브를 못 보게 핸드폰에서 앱을 이게 컨트롤할 수가 있거든요. 네. 시간을. 네. 그걸 막아놨는데 애가 봤다라는 것에 그거 요즘 애들 다 풀어요. 그게 풀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풀었는지 대견하시죠? 프로그래머 만들자, 개발자. 지금 그 아이의 목표는 뭔가를 사라지게 하는 마술, 엄마를 사라지게 하는 마술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걸 꺾지 못하고 내버려 뒀더니 네.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래도 좀 자기 생활하면서 그 시간을 할애하고 있나요? 그러면 좋은데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네, 아. 그건 아니에요. 그 시작한 지 얼마 됐어요, 현재? 한 2달 정도? 아, 그럼 한참 빠질 때네. 네, 너무 빠져 아직은 있어요. 좀 더 더도 되는 거죠, 선생님? 네, 이렇게 푹 빠져보는 경험이 저는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 푹, 온전히 푹. 네, 이 경험이 줄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주변에 보면 네. 성공한 분들은 결국엔 무언가에 굉장한 집착을 보인 네. 사람들이에요, 실제로도. 맞아. 몰입이라고 하죠. 몰입, 네네. 몰입입니다. 그래서 자, 좋은 표현습니다. 왜냐면 저희 이제 처음 99년에 PC방이 생기고 그때 게임하던 친구들, 부모님들은 정말 못마땅해 했지만 네. 지금은 전 세계를 호령하는 프로게이머가 거기서 나오기도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아이가 마술사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술사가 아. 되겠다고. 네. 네. 근데 처음으로 꿈이 생겼다라고 말을 직접 한 게 이번에 마술 하면서 생긴 거라 저희는 일단 지금은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마술사. 네. 일단 꿈이 생겼다는 것도 그렇고 누군가를 따라서 내가 해보겠다 이 마음가짐이 아까 그렇군요. 말씀하신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수학 잘하는 마술사. 네. 그러면 어쨌든 그래도 덕질 중에 네. 어른들이 그래도 통제해줘야 되는 맞아. 덕질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덕질을 하면서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 지금은 시간이나 어떤 공부와의 밸런스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돈은 내가 원하는 만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근데 부모들이 지금 이제 집마다 다 소황제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애가 원하는 거고 이것도 결국에는 도움이 되는 거래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그렇다면 나는 얼마가 됐든 다 지원해 줄 거야. 다른 엄마들은 다 지원해 주던데 BTS 티켓 끊어 주던데 맞아. 나라고 못할 수 없지. 이런 마음으로 무한정 지원을 하시고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아, 뭐 예를 들면 이은결 아카데미에 보낸다든지 그렇죠. 그 프리미어반에 이제 큰돈 넣고 예. 아니면은 막 포켓몬 카드 엄마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막 당근 거기 해가지고 나오시잖아요. 가서 사가지고 와서 막 쥐어주고 이런 거 그러면 하거든요. 그 과정 무언가를 얻는 과정 또한 스스로 하게끔 내버려둬야 된다는 거예요. 최대한 예. 본인도 뭐 본인의 용돈에서 일부를 할애를 하거나 혹은 뭐 이것이 거저 당연하게 얻어지는 거라는 거, 내 거 모두가 내가 원하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크게 나중에 큰 갈등을 불어일으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요. 네. 예를 들면 어떤 갈등이죠, 선생님? 애들이 점점 더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것들을 사춘기에 그 버릇없는 눈빛과 말투로 요구를 하기 시작을 하면 부모가 이제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큰 소리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우리 집은 이것에 쓸 수 있는 돈은 얼마까지야. 이유는 이거야. 엄마 아빠가 가난해서가 아니야. 돈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야.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상한선을 처음엔 어느 정도 결정을 해주시고 아이가 더 요구를 하잖아요. 늘 부모가 얼마를 제시하건 간에 모자라죠. 그러면 얼마를 언제부터 어떻게 올릴 것인지 혹은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야기를 나누어야겠죠. 이 방법이 되게 좋은 게 나중에 여자친구 사귈 때도 그 리미트를 정해놓으면 그 이상 여자친구한테 안 사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안 사주는 거야. 아, 오빠도 그런 거에 조기 교육을 받았구나. 내가 너한테 사줄 수 있는 내 리밋은 100이야. 알겠어?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너가 덕질을 하려면 너 스스로 그 가는 과정 안에 있어서 노력을 또 해라. 용돈을 모으든지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뭐가 하다못해 됐든 뭐 분리수거라도 하고 1,000원을 벌어서라도 보태라는 거죠. 그런 경험이 중요하군요. 네. 왜냐면 그런 아이들이 잘못 자라면 이제 커가지고 아미가 돼서 프랑스에 콘서트를 갈 때 저한테 카드를 달라고 한다. 이런 게 생길 수 있거든요. 아니면 결혼할 때 막 당연하게 집을 왜 강남에 안 해주냐 이러면서 이제 원망받을 수 있겠죠. 맞죠. 네. 네, 그러니까 네. 부모는 열심히 살아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듣고 나중에 쓸쓸하게 노후를 마무리하고 갑자기 슬퍼지는 되게 남일 같지 않다 이거 근데. 그러면 우리가 아예 그건 안 되라고 이제 제지를 해야 하는 덕질도 있을까요? 글쎄 저희가 나쁜 덕질을 덕질.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에게는 그것들이 네네. 어디까지 어떻게 가고 있는지는. 음. 하지만 있을 것 같은 느낌 들죠. 네. 왠지 그쵸. 네네. 게임 괜찮아요? 게임은 덕질이라고는 안 하고 주로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게임에 막 미쳐가지고 계속 현질을 한다든지 그거 안 되지. 이런 거 아이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건 지금. 부모가 딱 들어도 개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현질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끝없이 계속 돈을 넣고 싶은 마음을 참을 수 없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개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저희는 필요한 경우 그리고 어느 정도 적정 수준으로 뭐 이렇게 3만 원, 뭐 이렇게 약속을 해야 돼요? 현질을 요구를 했을 때는 도와주죠. 음. 하지만 그게 단위가 1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우리 그건 안 된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라고 잘라주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지금? 실제로 아이가 현질을 하고 계시대. 했대 한때. 네, 저는 현질을 해줬었는데 그 아이템 빨이라고 하는 게 네. 너무 이해가 돼서 자신감이 생길 거 아니에요, 아이 입장에서는. 그래서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를 해줬었어요. 아. 네. 근데 말씀하신 게 너무 제가 공감이 돼서 지금 약간 놀랬는데 중독이랑 덕질이 되게 다르잖아요. 네. 중독은 통제할 수 없을 때. 네. 근데 덕질은 내가 통제를 할 수 있으면서 즐길 때인 것 같아서 저도 시간을 딱 정해놓고 무조건 할 일 먼저 한 다음에 하는 거다. 아. 이걸 지켰을 때는 현질을 해줬던 거고 네.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조금 이제 오버하기 시작한 거죠. 네, 다 제쳐두고 게임부터. 그때 저는 좀 핸드폰을 뺐고 극단적으로 하긴 했었는데 그게 맞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거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현질이라고 하지만 다 부모님이 해주신 거고 그럼 현질의 금액을 조정을 한다거나 네. 현질을 끊거나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줄이면 가장 좋았지만 또 우리가 또 감정이 좀 어려웠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아셨지? 기본이죠. 이거 아무리 봐도 저렇게 돼요. 늘 보면은. 네, 저렇게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전에 계속 이 현질을 계속 유지하고 이것들을 내가 무제한으로 계속 지원해주고 시간의 제한도 없다가는 결국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극단적으로 가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큰 소리를 내면서 막 핸드폰을 집어 던지고 막 울고불고 하는 상황까지 안 가기 위해서라도 그렇군요. 네, 예. 서로 조율이 계속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생각해보면 저희 시대 때도 덕질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뭐 무조건 H.O.T나 했지. 잭스키스로 나눠가지고 또 덕질하기도 했고. 난 숙소 앞까지 네, 갔었어. 핑클방에서 누구요? 아, 지금 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예. 지금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무리 일으키는 분 좋아해요. 남력이 좀 없어. 지금 우리 남편 욕하는 거죠, 선생님? 없는 중에 남편 하나는 잘 만났는데 그래서 우리 때 보면 막 핑클방에서 그 스티커 모으고 했었거든요. 그럼요. 세 분도 혹시 덕질을 했던 경험 있으세요? 우리 네, 지인? 저는 강타 부인이었죠. 칠연부인. 운동쌤도 덕질을 해보셨어요? 저는 이제 희준이 오빠 아, 진짜? 민효 씨는 그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죠. 전 H.O.T 안 좋아했습니다. 댓글로 네. 누구였을지 한번 맞춰보는 게임도 좋을 것 같습니다. H.O.T라면 네, 말할 수 있거든요. 자,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네. 요즘에 제가 보니까 어떤 전문가가 부모도 아이의 덕질을 함께 하면 맞아.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아이면 엄마랑 덕질 같이 하고 싶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떤지를 잘 모르겠어요. 예. 제가 요즘 그걸 하고 있거든요. 누구 하세요? BTS? 아들이 먼저 뉴진스를 시작했어요.
뉴진스 빠져나올 수 없지. 근데 제가 뉴진스 뭐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쇼츠를 넘기다가 빠져버렸어요. 정말 이게 3시간을 제가 들고 있었더라고요. 뉴진스 쇼츠만 보느라고. 맞아. 그렇게 하고 손목이 시큰거리면서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맞아요. 이거구나. 이들의 매력은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멤버들에 대해서 알게 된 정보들을 아이한테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너무 반가워하면서 좋아하는구나. 좋아하더라고요. 대화가 되는구나 이제. 네. 그러면은 아이가 나를 같은 편이라고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럼 의도적으로 사춘기 때 아이랑 좀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네. 이게 성별이 다르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내가 예를 들면 뉴진스 안 좋아하는데도 네. 일부러 조금 거기에 관심을 갖고 아이랑 그걸 소재로 대화 나누는 거는 괜찮은 방법인가요? 굉장히 긍정적인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크게 힘들지 않으면서 네. 아이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아이는 누구 좋아해요? 뉴진스 멤버 중에? 아이는 혜린 좋아하고요. 서로 멤버는 달라요. 거기선 좀 안 맞아요. 우리 아들은 다니엘 좋아합니다. 그럼 이런 건 어때요? 같이 덕질을 하면서 이 아이의 경쟁심이라든지 좀 더 긍정적인 효과를 끌어내는 거. 예를 들어서 지혜님이 아이 자는데 몰래 마술 연습해가지고 제가 뭔가 동전을 없앴을 때 어머님은 TV를 없앤다든지 그래서 이 아이가 우리 엄마보단 내가 더 잘해야 된다라고 해서 좀 더 오히려 몰입감을 좀 가져주는 건 어떨까요? 최악이죠. 최악이에요? 저는 부모의 역할은 항상 새로운 세대, 그러니까 더 발전하고 있는 이 아이의 밑에 깔아주는 역할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말고 아이를 좀 늘 깔아줘요. 그래서 늘 물어보죠. 그래서 민지는 지금 몇 살이라는 거야. 마치 나는 모르는 제가 왜 것처럼. 모르겠어요. 이게 좋은 MC의 기준이거든요. 집에서도 진행한다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렇게만 하세요. 네네. 그렇구나. 가끔 게스트보다 더 자기가 돋보이려고 하는 MC들도 있잖아요. 있죠? 우리 전민기 씨 빼고 다 그렇더라고요. 네. 그런 마음으로. 그럼 애가 갑자기 신이 나서 이제 설명을 시작을 하죠. 원래 몇 년생이고 몇 월생인데 만 나이로 하면 몇 살이고 이제 한국 나이로 하면 몇 살인데 하면서 쫙 설명을 시작을 하면서 본인은 으쓱하고 엄마는 내 밑에 있고 또 새로운 정보가 생기면 엄마 혹시 이거 들었어? 하면서 신곡이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알려주고. 그럼 혹시 아이를 데리고서 뭐 마술 콘서트라든지 이런 데도 좀 많이 가보셨어요? 이것도 약간 스토리라고 해야 되나? 네. 저는 포인트가 이거였나 싶었는데 아이한테 최현우 그 쇼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선물해주면 좋겠다. 생일 선물로 여기 한번 가볼래? 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되게 좋아할 줄 알고 네. 어떻게 이걸 엄마가 나 마술한다니까. 이 비싼 표를. 네. 그럴 줄 알았는데 엄마 나는 내가 마술을 하는 게 좋지 남이 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이게 완전 포인트가 있구나. 너무 다른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놀래가지고 그러면 너가 하는 거를 우리가 차려줄게. 네, 너가 퍼포먼스를 할 수 있게 차려줄게. 연습해봐. 이래서 얘가 이제 자기가 하는 것에 더 심취를 이런 의견을 좀 들어봐야겠네. 왜냐면 그 아이는 이미 네. 유튜브로 데이비 카퍼필드가 만리장성 통과하고 다 봤을 거예요 아마 그거보다. 네네네. 이런 건 어때? 그 아이의 의견 당연히 존중해 줘야겠죠 선생님.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가 축구를 좋아한다 그러면 갑자기 상암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네. 맞아. 영국 가자고 하고. 신난 거거든요. 그 좋아하는 것 중에서 아이가 꽂히는 포인트가 뭔지는 바로 알아야겠네. 그쵸.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자면 저희 애들은 마술 구경을 좋아해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말씀하신 최현우 쇼를 저희 애들은 갔었거든요. 네. 하지만 집에서 마술을 절대 하지 않죠. 그냥 어. 보고 싶은 거죠. 아이들마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야, 이 아이들 덕질 문화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그 깊이도 생각했던 거 우리 예전보다는 훨씬 더 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 자료가 워낙 유튜브 세상에 많이 있다 보니. 그러니까 덕질 때문에 속상하실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저거를 안 한들 그 시간에 공부를 할 것인가? 아니요. 그렇네. 되게 마음이 편해진다. 오, 엄청 편해지네. 왜냐면 뭐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잖아요. 네. 저희 아이가 뉴진스 전에 이제 아이브였고 아이브가 저희 동네에
심지어 무료 공연을 왔어요. 네. 가기만 하면 바로 뛰어나가면 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다음 날이 이제 시험이었어요. 네. 친구들 중 공부를 내려놓은 아이들은 다 거기 가 있고 공부를 하는 애들은 스터디 카페에 가 있었죠. 갈등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나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본인이. 궁금하다. 와, 네. 재밌다. 막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네. 내 눈치도 보고 본인이 생각해도 양심이 없는 것 같고 공부는 잘하고 싶고 막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가라. 앉아 있었는데 공부 안 된다. 오. 가서 보고 와서 집중해서 해라. 그래서 보고 왔고, 네, 집중해서 했고, 시험도 잘 봤고. 아. 결국 또 자기 자식 자랑이야. 이거 봐. 나 우리 아빠 때문에 망한 거야. 1998년도에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못 보게 했잖아. 평가전이 있었는데 주말에 그걸 못 보게 하는 거야, 아빠가. 앉아가지고 막 화가 너무 났었죠. 공부 안 해요. 안 돼요. 앉아만 있는 거예요. 아빠 욕만 하겠지. 차라리 보고 나서 네. 너가 그 에너지 발산하고 뭐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차라리 그럼 내 마음이 약간 미안해서라도 다음에 그렇죠. 책을 고맙고 펼치겠구나. 네. 엄마한테 고마우니까 뭔가 성적으로 보답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자연스레 갖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아예 안 시간이가- 갔다 온 애가 좀 더 성적이 낫진 않을까요? 근데 저 이것도 궁금해요. 아이브를 좋아하다가 어떤 계기로 갑자기 뉴진스로 갈아탄 거예요? 글쎄요, 우리도 그 왜 빠지는 데는 이유가 없잖아요. 아, 제가 현빈을 10년 넘게 좋아했어요. 네, 저도 좋아해요. 그러다 어떤 그냥 한 장면에서 손씨로 네. 가게 됐거든요. 우리 서로 혹시 상탈인가요? 왜 그랬는지는 서로 묻지 않기로 해요. 나도 알 수 없다. 그러면 네. 저는 이럴 때도 좀 갈등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 아이가 마술 덕질을 정말 열심히 해서 굉장히 수준급의 실력까지 올라온 오. 거야. 야, 여기서 좀만 더 하면 얘가 이걸로도 뭔가 재능을 먹고 살 발휘할 것 것 같아. 같은데 딱 그만두는 거야. 그리고 아. 다시 다른 덕질을 시작하는 거야. 이거 봐, 당황하잖아. 내가 지금 거기에 들인 돈이 이만큼이고 너 덕질한다고 해서 내가 뒤에서 응원해주고 했는데 갑자기 나 이 덕질 그만두겠다고 그럴 수 선언을 있지, 해버려. 그럴 수 있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의 덕질이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아. 들인 돈과 시간과 노력 이것이 아이 혼자서 하지 않았고 부모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마치 사교육의 일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네. 네, 얘가 이걸로 발전하길 바랬고 맞아요. 인생의 보탬이 되길 바랬고 네. 내가 그걸 위해 투자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심이 커지는데요. 덕질이라고 하는 건 본인이 마음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맞아. 그렇죠. 네. 네. 이걸 어떻게 해서든 여기를 떠나지 못하게 만들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아. 일부 온순한 아이들 그리고 강성인 부모들 가정에서는 좋아하는 척을 하면서 계속 근근히 하죠. 근데 정말 이제 마음은 떠난 거예요. 아니면 마술 좋아하는 예쁜 여자친구를 구해서 이제 붙여준다든지. 약간 이런 예로 제가 봤을 때 제일 좀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워낙 뭐 유튜버들도 그렇고 연예인들도 그렇고 조명을 많이 받는 직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유치원생들부터 뭐 방송 댄스 학원에 가서 막 아이돌을 준비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대치동에는 이미 막 수천만 원 학비하는 아이돌 학원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걸 만약에 일찍부터 해요. 엄마도 그럼 얘가 좀 아이돌이 될 것 같아서 막 지원을 해줘요. 내가 봐도 가능성이 있어. 그러다 중간에 얘가 이걸 놔버리면은 다른 길로 돌아가기가 좀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모들이 똑똑하기도 하고 네. 해야만 되는 게 뭐냐면 항상 플랜 B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플랜 B. B가 있으면 애를 그렇게까지 덕질을 하다 그만뒀다라는 이유로 네, 아이에게 큰 압박을 주지는 않는 거죠. 그럼 우리 지혜님, 네. 자, 1년 하다가 엄마 나 마술 중단 선언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 플랜 B를 짜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뭐 글썽글썽 하시네 지금. 잘 될 수 있어요. 네. 여자친구를 떠나보낸 것처럼 같이 마무리를 잘 지어주는 건 어때요? 이런 마술 도구들을 다 불태워. 아니죠. 닦아가지고 같이 당근에 올려서 팔고 뭐 이런. 엄마는 못 파실 거예요. 왜 애기들 아까워요. 뱃내적으로 맞아요. 가지고 있듯이. 아, 그렇구나.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사랑하던 마술 하면서 이렇게 상자 하나 주셔가지고. 그러면 하다못해 아이가 10년 동안 어떤 거에 푹 빠져 있다가 떠난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은 우리가 잡을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네. 왜 운동을 하는 아이들, 아이돌 준비하는 아이들, 뭐 미술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공부가 아닌 다른 길 쪽으로 굉장히 네. 빠져 있으면서 그쪽에 진로를 생각하시는 네. 경우에는 그쪽 플랜을 계속 짜고 계시되 네.
그것을 그만두면 결국 당장 할 수 있는 건 다시 공부밖에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언제든 공부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공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것들을 놓지 않고 아이가 본인이 갑자기 틀어서 저 그냥 일반 대학 갈래요. 문과로 대학 갈래요. 이과로 갈래요. 막 이렇게 말을 했을 때를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약간 미국 교육에서 우리가 약간 어느 정도 힌트를 얻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는 프로 스포츠 선수가 되더라도 대학교 때 일정 학점을 따지 못하면 선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도 그런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좋네. 얼마든지 너의 덕질을 우리가 환영하지만 오. 적어도 뭐 예를 들면 국영수라든지 맞아요. 이 어느 수준은 너가 네. 유지해야만 그거를 우리가 적극 지원한다. 지원해주겠다. 네, 아, 맞아요. 지원한다. 네, 제가 아는 언니가 그 아들이 축구를 네. 했었고 집에 돌아와서 영어책 5권을 읽지 않으면 축구장에 나갈 수 없어요. 아, 이거 그날 좋다. 훈련을 갈 수 없는 거예요. 오. 너가 정말 좋아하니까 축구는 지원해주지만 할 건 해야 된다. 어. 근데 그럴 줄은 몰랐는데 축구를 갑자기 그만뒀어요. 아,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 많아요. 특히 네. 체육하다가 네. 예체능하다 그런 경우 많거든요. 네, 뭐 부상이든 마음이 변했든 네. 간에 갑자기 그만두게 되면서 얘를 지탱해주고 있는 게 지금 고등학생이 되었거든요. 그때 읽은 영어책인 거예요. 그걸로 영어 성적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다른 과목들이 따라 탄력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그 열정을 다른 쪽으로 이제 에너지를 쏟는군요. 네. 아, 그러려면 사실은 이거 외에도 어느 정도는 네.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만 네, 가능하다라는 플랜 B가 겁니다. 될 수. 그래서 요즘 막 미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실기 비중이 엄청 높았는데 요즘은 다 공부로 뽑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성적이 학교가 일단 있고. 잘 돼야지만 이거를 예체능으로 내가 특기를 살릴 수가 있다고 그런 네.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우리 지혜님은 지금 마술 중단이에요. 공부를 많이 흔들 지금 뇌가 그냥 빠져나갔어요. 예. 아, 그래도 궁금한 거 있으면 좀 물어봐 주세요. 예. 아니 저 되게 네. 쇼맨십 하는 거 하면 하나 되잖아요. 엄마고 네. 네, 잘 해준다고 생각했는데 방금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포기했을 때 그러니까 포기라고 표현하기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 변심. 네 변심. 갑자기 안 하게 됐을 때 아깝겠다라는 생각부터 진짜 든 게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본전 생각. 네 이게 투자라고 생각한 것도 제가 잘못 생각한 건가 싶었어요 방금. 이 아이의 진로에 네.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부모니까. 네. 저는 이런 과정도 너무 멋있어요. 음. 아 진짜로. 애가 그러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시거나 혹은 이것을 너 그거 그냥 놀이로만 하는 거야. 하면서 전혀 그것에 대해서 진로랑 연계해서 생각해 주시지 않고 계속 공부만 강요하시는 분도 진짜 많거든요. 아. 네, 근데 열어놓으신 거잖아요. 네. 이것이 진로랑 연결될 수 있다. 네. 네. 얘가 서울대, 수능을 봐서 서울대를 가는 것과 별개로 나는 이 마술에 관한 진로를 지원한다라는 네. 거잖아요. 네. 너무 멋있어요. 근데 커보니까 그 중단하더라도 다 써먹을 때가 있습니다. 맞아. 모든 건 하다못해 좋은 경험이야. 아내를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 마술을 꼬셔가지고. 아니면 아나운서가 됐다고 쳤을 때도 방송에서 콘텐츠로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일단 돈을 좀 적게 들이는 게 핵심 같네요. 보통은 그 투자에 대한 느낌이 돈을 많이 내가 투자했을 때 이게 당장의 성과로 있지 않으면은 본전 생각이 많이 나는데 맞아요. 돈을 좀 줄여야겠네요. 그러면은. 아이한테도 부담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그냥 학교 앞에 파는 문방구의 카드 이 정도였는데 이걸 관심 있게 하는 모습을 보자마자 갑자기 뭔가 막 계속 택배가 날라오는 거예요. 엄마가 계속 지원해줘. 그러니까 되게 대표적인 예가 저희 아들의 드럼이었어요. 와. 드럼이요? 이건 돈 좀 든다. 식탁에서 그렇게 젓가락을 두드려서 대리석 식탁을 다 나가게 만들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러느니 드럼을 배우자 응. 해서 드럼을 시작을 했어요. 3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고 음. 정말 열심히 계속 뒷바라지를 했어요. 드럼 학원이 흔하지도 않을 뿐더러 레슨비가 피아노보다 비싸기 때문에 제 나름에는 이것을 투자지. 투자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걸 통해서 드러머가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오빠 공부 잘하는데 드럼도 잘 치고 연대 다니는데. 그 오빠인 줄 알았죠. 그러면서 저희 부부가 드럼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오. 그걸 보던 저희 시어머님이 100만 원에 상당하는 전자드럼까지 사주셨어요. 그거 팔지도 못할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걸 산지 정말 몇 달 되지 않아 아이가 변심을 했어요. 이제 더 이상 흥미가 없대요. 드럼은 학원도 안 갈 거고 치지도 않을 거고 코드를 아예 꽂질 않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힘들고 근데 그렇게 중단했을 때 그래도 이 아이에게 무언가를 좀 안겨주고 싶잖아요. 그럼 이 드럼을 어쨌든 스스로 나가서 팔아온다든지 아니 뭔가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책임감을. 페널티를 준다든지. 생각해보면 얘는 드럼 사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알아서 사서 바친 네, 거지. 이 갈등의 원인이 어디였나 생각을 해봤더니 아. 네, 이 부모들의 과한 기대였다. 결국 기대와 욕심이군요. 내 만족이었다. 예, 우리 예. 집에 드럼을 두는 것은 네, 나와 어머니는 합작품이었다. 과몰입이네, 과몰입. 아, 이 덕질 안에도 정말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걸 또 깨달았고 결국에 무언가에 한번 흠뻑 빠져보는 그 경험은 공부가 됐든 다른 사회에 진출해서 일이 됐던 그때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 아이들의 덕질을 좀 응원해야겠다.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김재님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 많은 걸 지금 배우고 인풋해가지고 가서 플랜 B부터 짜야겠다. 재미도 있고 아이에 대해서 사실 이게 항상 갈등이잖아요. 저는 쿨하게는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어쨌든 이만큼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또 아닌 것 같아서 네, 꽁꽁 숨겨놨던 건데 여기 와서는 좀 그런 얘기를 해도 또 전문가분 계시니까 저도 어느 정도 마음을 좀 이렇게 열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주시는 좋은 말씀들 가지고 다시 가서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에너지가 된 것 같아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뭐 주제는 덕질이었지만 그동안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얘기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한다고 했을 때 함께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그 다음에 어떤 기준은 세워줘야 되고요. 스스로 그것을 푹 빠지지만 그래도 넘지 않아야 될 선이 있는 것이고 또 지켜야 할 무언가는 지켜가면서 좀 올바른 덕질을 할 수 있게끔 네. 또 유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정민현님은 무슨 생각하셨어요 오늘? 아니 저희 아이는 공부가 취미인데 플랜 B를 뭐로 해야 하지? 이런 걸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뭔 소리입니까? 지금도 색종이 적고 있는데 왜 여기서 아예 이미지 관리 자꾸 어떻게 해야 하려고 되지? 하죠? 음악하는 의사를 만들어야 하나? 이런 거 고민하고 있었어요. 네. 색종이 접으면 네. 외과 의사가 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손기술, 손기술. 네, 손의 감각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선생님 그럼 끝으로 덕질을 고민하는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부모님들이 덕질을 시작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실 뭔가를 정말 되게 좋아했던 적이 언제였나라는 생각 하시잖아요. 이제 뭐 연애의 감정은 다 식은 상태, 애들은 육아는 너무 힘들고 지긋지긋하고 네. 그런 상태이실 거예요. 근데 무언가를 좋아하는 것 자체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우리 집안 분위기를 환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좀 부모님의 덕질을 바라보는 아이들도 좀 안심이 될 거예요. 아, 우리 엄마 엄마도 지금 하는데. 저쪽에 정신 빠졌네. 아, 나한테 약간 관심이 떨어졌다. 맞아요. 우리 엄마 정신 나가면 좋아해요, 애들이. 네. 부모님의 덕질을 통해서 나한테 관심이 떨어진 그 모습 또한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교육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 오늘 이야기 남겨드리면서 이거 약간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네, 정전부부의 난장판 육아 9번째 시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로만 너무 유익하다 하지 마시고 네. 조회수 안 나면 우리 문 닫습니다. 네, 많이 좀 주변에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함께 해주신 김지혜님, 우리 이은경쌤 오늘도 역시나 무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